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온 그런 불합리한 것들, 말도 안 되는 명령들, 특히나 또 위에 장군님들이 야 여기서까지 갔다 와. 그 사람들은 지휘공간으로 이렇게 하고 뭐 장기 같은 거 이렇게 옮기고 하지만은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그게 몸으로 알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런데도 해야 되는 게 군대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이제 1차 대전이고 영국군이고 해서 하는 그런 특성이라기보다는 군대라는 조직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 세트 그 안에 이 등장인물들을 다 집어 던져놓고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심리나 반응 등을 위주로 관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특별하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보면서 오히려 진짜 들어온 놈들 똑같네 이런 생각은 했죠.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전쟁 영화든 전쟁의 부조리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본 밑바탕에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치자면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어떤 그런 부조리함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속이 막 우라통이 터지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명령이라는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를 안 됨에도 해야 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쟁 영화에서 꼭 이상한 그 지휘관이 하나씩 있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분명히 여기서 버티면 다 죽는데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당한 상황들에 대한 극적인 상황. 한국 영화 예전에 그 고지전 같은 영화도 전쟁이 끝났는데도 거기서 버텨야 되잖아요. 그 불쌍한 목숨들을 거기서 끝났는데도 버텨가면서 부당한 명령을 어떻게든 지켜야 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심신이 극한으로 몰릴 때 어떤 반응들을 하는 것인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다이내믹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영화적인 소재로는 훌륭한 소재죠. 네. 이 영화도 어떻게 보자면 그 전쟁의 부조리함 속성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전면에 드러나 있는 식으로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마 이 영화가 다른 전쟁 영화와 좀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아마 이 영화의 이 특징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이 영화는 형식적으로 따져보자면 그 독일군이 마지막 맹공을 퍼부은 그 전투 자체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곧 벌어진다. 그러다가 또 그 전에 미리 기습을 해라 라는 명령을 받는 그 스테노프의 그 부대원들의 엄청난 그 서스펜스, 기다림 같은 시간을 다룬 거잖아요. 영화에서 그려지는 날들을 세보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닷새간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원작 연극에서 찾아보니까 그 마지막 날은 왜 여기서 그 다 죽어있는 그 참혹한 풍경을 부각으로 보여주면서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게 영화에서 더해진 날이고 원작 연극에서는 21일까지 그 공격이 막 쏟아진 21일까지 해서 나흘 동안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왜 이 영화가 그리고 그 원작 연극으로부터 그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 폭격이 쏟아지는 그 전쟁의 시간이 아니고 전투의 시간이 아니고 그걸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가장 본질을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그 작가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다림, 이 대치전이라는 게 기다림이잖아요. 어쨌든 그 대치전에서 오는 기다림 그 자체라기보다 기다림에 근거한 초조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주요 그 소재인 것 같아요. 제가 복싱을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 긴장이라는 게 상대를 마주했을 때 오는 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링에서 올라가면 그 자체로 체력이 떨어져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되게 신기하죠. 저는 처음에 그게 그냥 말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관장님이 긴장 푸세요, 긴장 푸세요, 뭐 힘 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힘을 주고 있으면 긴장되니까 힘이 들어가잖아요. 뭐 힘을 풀든 어쩌든 앞에 상대가 있으면 초등학생이라도 똑같아요. 상대가 있으면 힘이 쭉 빠지고 체력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먹질을 10번 할 수 있는 걸 링에 글러브를 끼고 상대가 있으면 3번 정도밖에 못해요. 그게 신기하네요. 실제로 그래요. 체육학에도 그런 게 있어요. 긴장으로 인한 체력 저하가 있거든요. 이런 대치전은 거리는 있지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복싱으로 치면 언제 잽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심리적으로도 몰리는데 그 심리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체력까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극한에 몰려있는 양쪽의 그 팽팽한 상황, 그것만큼 인간의 심리를 극한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세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친구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이제 착안해서 그런 것들을 밝혀내보자 뭐 그런 의도로 한 거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도 참혹하고 잔인한 세트를 준 거예요, 등장인물들한테. 진짜 어쩜 이렇게 세디스틱한 환경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변태 같죠. 그래서 불쌍할 정도로 너무 잔인한 세트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각각 그 개개인의 심리라거나 이런 것들이 더 눈에 확연하게 튀게 보이는 거기도 하겠지만, 그게 지금 생각해도 좀 잔인하지 않나? 한편으로는 옛날에 그 영화 큐브 같은 그런 완전 한정적인 공간에 사람을 진짜 극한으로 몰아넣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의 심리 바닥에 뭐가 있는가를 따지는, 어떻게 보면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 같기도 해요, 깊이 보면. 네, 그렇네요. 이 R.C. 셰리프라는 연극 원작을 썼던 극작가가 원래는 이 연극의 제목을 웨이팅, 기다림이나 서스펜스로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책인지는 뭐 제가 조사한 바로 나오지 않았는데 제목을 고민하다가 극작가가 어떤 책의 마지막 문구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대요. It was last in the evening when we came at last to our journey's end.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의 끝이 마침내 다한 것이 그 저녁 늦게였다. 이 문구를 보고 저니스 엔드라는 그 제목을 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래 정하려고 했던 제목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는 서스펜스를 그리려고 했다는 게 되게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영화적인 어떤 세트, 장치에 몰아넣지 않고 우리가 실제 역사에서 그만한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정신을 갉아먹는 실험실이었던 곳이 바로 전장이었다는 걸 이 사람이 이제 경험으로 겪고 나서 포탄으로, 총으로 상대의 적군을 몸을 죽이고 피를 내서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도 죽는 거지만 그 사람이 전쟁에서 겪었던 그 마음의 죽음, 정신의 죽음, 서스펜스로 인해서 마음을 갉아먹게 되는 그 경험 자체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정신을 죽이는 행위였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원작을 썼고, 그거에 매료된 영화 감독과 제작자들이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스크린에 불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전쟁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가 한 단계 품격을 올린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저는 100년이 지난 지금 보기에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말 그냥 맨날 붙어있는 어떤 뭐 표어, 선전 문구 이런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굉장히 낯설게 다시 생생하게 불러오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스펙타클을 보여주는 전쟁 영화라기보다 서스펜스를 보여주는 전쟁 영화로서 저니 샌드나 예전에 허트로커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고 사람 피를 말려 죽일 것 같은 영화잖아요. 네, 보시기 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나도 같이 이렇게 피 말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세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세디스틱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원작에 관심을 갖고 달려든 감독님들도 다 좀 그쪽 성향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 때는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차라리 와서 쏘고 말지. 이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아, 이 새끼들 그냥 오고 말지. 사람 피를 말린다고. 차라리 그냥 뭐 전쟁을 하든 뭐 포단이 날라오든 하지 사람 피를 말려 죽이는 이런 전쟁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겪기 어려운 세트예요. 그렇죠. 지금은 워낙 저 때는 공격이 직선적이고 전쟁의 방식도 굉장히 직선적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입체적이거든요. 뭘 해도. 그래서 저렇게 긴 시간 대치하거나 저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변해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는 만약에 전쟁 영화를 다룬다고 해도 뭐 비슷한 컨셉으로 할 수는 있겠죠.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어요. 제 제목을 까먹었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벽 하나 두고 저격수랑 대치하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단둘이서. 사막 한가운데인데 벽이 하나 있고 두 명이 갔다가 한 명이 저격수한테 맞고 나는 벽 뒤에 숨어 있는데 저쪽에는 적군의 저격수가 어디인지 모르는 저격수가 한 명 있고 그러고선 2시간을 영화를 하는 게 있어요. 그 감독도 변태죠. 그렇죠. 그렇죠. 아, 죄송하지만 약간 그쪽 성향이세요. 그런 영화, 그런 장치라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대규모 전투에서 이렇게 팽팽한 대치전을 그릴 수 있는 건 현대전에서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가장 전쟁의 어떤 참상, 부조리, 그게 얼마나 인간의 정신을 망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소재로 끊임없이 불림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이거 제작기 같은 거 읽어보면 제작진들이 우리의 현장에는 모든 것이 진짜였다 그러면서 그걸 되게 좋아해요. 진짜 찍었다는 거를.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모여서 그날의 날씨가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나 맑으면 맑은 대로 찍었다. 그래서 왜 영화 속에서 보면 비가 와가지고 엄청 진흙창 구덩이 돼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왜냐면 전쟁터에서는 날씨를 예측할 수 없고 비가 와도 가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배우들이 비가 왔으니까 다음에 찍어 이런 거 없이 그냥 구르고 막 이랬대요. 근데 그걸 너무 막 우리가 진짜 전쟁 영화 찍었어요. 이러면서 이것이 제대로 된 품격 있는 전쟁 영화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참호가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저런 참호를 겪을 일은 거의 없거든요. 뭐 혹한기 훈련을 가면 겪을 일이 가끔 있긴 있어요. 뭐 땅을 판다거나 뭐 조그마한 텐트에서 한겨울에 잔다거나 하는 일들이.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면서 그 참호를 이렇게 지나갈 때 추워서 벌벌 떨고 막 병사들 얼굴 다 찌들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더 몸에 좀 와닿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알겠어요. 저러고 있으면 군화가 그냥 뭐 땅이 뽀송뽀송해도 군화 속이 다 습해서 젖어가지고 양말이 다 젖어서 동상에 걸리고 막 별의별 귀찮고 번거롭고 사람 추잡해지는 거는 다 겪어되거든요. 저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체력마저 다 떨어지고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저 많은 사람들을 때로 고문하는 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해방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니 샌드가 웨이팅의 저니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해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참혹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치면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정말 전이, 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인간사에서 끔찍하고 생각해봐야 하는 절망적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이 영화를 보러 오신 이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듣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오늘 지금 질문을 해주시거나 소감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포스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